자신감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감 있는 사람인가요? 아마 대부분이 글쎄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혹은 남들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 거예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당당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부터 주눅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기술이에요.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누구든 장착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심리학 연구, 실제 사례, 그리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기술까지. 끝까지 보세요. 오늘 이후로 당신이 달라질 거예요. 자신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먼저 오해부터 깨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태어난 거야. 나는 원래 소심한 편이라서. 자신감은 성공한 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전부 틀렸어요. 첫 번째 오해.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원래 자신감이 넘친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예전엔 엄청 소심했어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소심한 채로 그냥 행동했어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도 일단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따라온 거예요. 자신감은 원인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두 번째 오해. 자신감 있으면 실패를 안 한다. 완전히 반대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신감 없는 사람은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신감 있는 사람은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방법이 안 됐구나. 다음엔 다르게 해보면 되지. 딱 이 차이예요. 세 번째 오해. 자신감은 성공한 다음에 온다. 이건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이걸 믿으면 평생 시작을 못해요. 취업하면 자신감 생길 것 같고, 살 빠지면 자신감 생길 것 같고, 돈 모이면 자신감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 충족돼도 자신감은 안 생겨요. 왜냐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은 조건이 갖춰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에서 와요. 몸이 먼저 바뀌면 마음이 따라온다. 자, 이제 실전이에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뇌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기분이 좋아야 웃을 수 있다. 자신감이 있어야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근데 심리학 연구는 반대를 말해요.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요. 심리학자 슈베르트의 실험이에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엔 연필을 입술로 물게 했어요. 찡그린 표정이 되도록. 다른 그룹엔 연필을 이빨로 물게 했어요. 억지로 웃는 표정이 되도록. 그러고 나서 똑같은 만화를 보여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빨로 연필을 문 그룹, 그러니까 웃는 표정을 하고 있던 그룹이 만화를 훨씬 더 재밌게 느꼈어요. 표정 하나가 감정을 바꾼 거예요. 이게 자신감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어깨를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등을 세우세요. 어때요? 뭔가 달라지지 않나요? 이게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에요. 이 자세를 2분만 유지해도 코르티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테스토스테론, 자신감과 관련된 호르몬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몸이 먼저 자신감 있는 척을 하면 뇌가 따라와요. 그리고 두 번째, 5초 기술이에요. 지금 당장 자신감이 필요한 상황. 발표 직전, 중요한 미팅 직전,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두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이것도 연구로 증명됐어요. 두 주먹을 꽉 쥐는 것만으로도 자기 통제감이 올라가고 자신감 수치가 실제로 상승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먹을 쥔다는 건 무언가를 잡겠다는 신체 신호예요. 뇌가 그 신호를 받아서 지금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근데 강력해요. 자신감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몸부터 바꾸는 거예요.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법.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뭔지 알아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실패를 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아요. 차이가 뭘까요? 심리학에서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미 쏟아부은 시간, 돈, 노력이 아까워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심리예요. 근데 자신감 없는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하는 것도 비슷해요. 과거에 묵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역시 나는 그때부터 틀렸어. 이 생각들이 자신감을 갉아먹어요. 그것도 아주 조금씩 아주 꾸준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만약에를 다음에는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로요. 초점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데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과거를 후회하는 뇌는 수축해요. 방어적이 되고 회피하려 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해요. 미래를 설계하는 뇌는 확장해요. 가능성을 보고 해결책을 찾고 다시 도전할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실패를 나의 실패로 보지 말고 이 시도의 결과로 보세요.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 방법은 이번에 잘 안 됐다로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자신감을 지키느냐 무너지느냐를 갈라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방법을 공격해요. 나는 괜찮고 방법이 틀렸을 뿐이에요. 자신감을 갉아먹는 관계. 여기서 잠깐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아무리 혼자 자신감을 키우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계속 깎아내리면 소용없어요. 자신감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항상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쟤는 하던데. 예전엔 잘했잖아. 너보다 조건 안 좋은 애도 해냈는데.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타인이 돼요. 내가 충분한지를 나 자신한테 묻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랑 비교해서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비교는 끝이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거든요. 두 번째,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이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어. 이런 말들 일견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왜냐면 내 판단보다 상대의 판단이 더 옳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하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오래 있다 보면 뭔가 결정할 때마다 남의 눈치를 보게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 거리를 조절하세요. 이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자신감을 깎는 사람 옆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신감을 올려주는 사람 옆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둘, 내 안의 기준을 세우세요. 누군가 비교하거나 간섭할 때 이 질문 하나만 하세요. 이 사람의 말이 내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감사히 듣되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은 혼자 키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자신감과 열등감은 함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를 열등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키가 작아서, 학벌이 낮아서, 외모가 평범해서, 돈이 없어서. 근데 있잖아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열등감은 있어요. 단지 그 열등감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심리학에는 열등성과 열등감을 구분하는 개념이 있어요. 열등성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나는 말이 느리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열등감은 그 사실에 대한 감정이에요. 키가 작으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수학을 못하니까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이건 해석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열등성을 열등감으로 확대해서 결국 자기 자신 전체를 열등하게 느끼는 거예요. 한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근데 그게 나라는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부족한 걸 인정하되 그게 나를 규정하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개선이 어려운 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신감이에요. 완벽해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면서도 나아가는 것, 그게 자신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게요.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은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아요. 자신감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을 먼저 바꾸면 마음이 따라와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 내 기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잡아먹히지 않으면 그게 진짜 자신감이에요.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지금 이 순간 어깨를 펴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세 하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오늘의 당신을 어제의 당신과 다르게 만들어요. 자신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